안녕하십니까. 통찰 음식 성형외과 김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주제로 통찰 음식에 대해서 다뤄볼 것인데요. 통찰 음식이란 것은 통찰 의학과 달리 우리가 먹는 것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음식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설명드릴 것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음식이 어떻게 왔느냐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밥은 어떻게 왔을까요? 어떤 마트에서 사왔지만 그 마트에서는 실제 그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부에서 갔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배달할 수 있는 트럭, 그리고 그 트럭을 만드는 또 회사,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밥 한 톨이 실제 10,000명, 20,000명 그 이상의 노고를 통해서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음식이냐 또 외국 음식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미네랄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광석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외국 광석에서의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를 한다. 그럼 우리 몸은 전 세계에 있는 음식으로 섞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내면서 먹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먹겠다는 생각이 부교감 신경을 올려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게 되고 식사를 좀 더 흡수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먹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입 안으로 넣었을 때 한 번에 한 가지씩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을 음미를 하면서 한꺼번에 다 섞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한 가지씩 음식의 맛을 보면서 음미를 해야 되고 그 음미를 하면서 꼭꼭 씹어가지고 위에 부담이 줄게 되겠죠. 근데 출근을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다음 프로젝트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냥 단순히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턱이 일을 안 하고 상대적으로 위가 더 많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럼 위산이 더 많이 나와서 소장에서는 음식 덩어리는 흡수를 결국 못하기 때문에 설사를 만들게 되겠죠. 결국은 내가 먹었던 음식들이 아주 비싸고 진귀한 음식이라면 결국은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턱에서 잘근잘근 씹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씹을 때도 오른쪽 왼쪽을 똑같이 균등하게 씹는 게 좋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씹기 편한 쪽으로 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을 많이 씹다 보면 한쪽이 너무 이제 당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충치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반대쪽으로는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치아가 좀 약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아가 한쪽이 강해지고 약해짐으로써 혈류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얼굴의 비대칭을 또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바로 고루고루 씹는 것이 얼굴의 비대칭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으면서는 입을 닫고 음식을 먹어야지 쩝쩝 소리 낸다든지 하면 물론 상대방도 불쾌하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먹을 때도 입을 열면서 먹으면 그만큼 공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됩니다. 그만큼 내가 트럼을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입을 벌리면서 먹었던 이유 중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 이랬을 때는 자기가 먹는 습관이 어떤지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이 또 씹으면 턱이 또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이를 분배해서 턱이 너무 많이 일을 하면 위가 편하지만 턱이 아파지고 또 턱이 너무 편하게 하면 위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많이 씹을수록 침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목이 막히기 때문에 물을 먹게 되고 이 물을 먹게 되면 위산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물을 마심으로써 위산이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음식을 빨리 먹는 것은 그만큼 자기 몸의 소화를 훨씬 더 못 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먹는 속도가 우리 베이잘 갱글리아라는 기저핵의 속도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좀 성미가 급한 사람들이 이 베이잘 갱글리아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걷는다든지 빨리 씹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좀 성미가 급한 거를 스스로 자각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걸을 때도 천천히 걷고 씹을 때도 천천히 씹는 것을 하게 되면 무의식 세계가 좀 더 반영이 되면서 좀 더 천천히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다른 시야를 다른 주변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가급적 마시지 않고 침을 이용해서 먹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침에는 알칼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알칼리가 음식을 어느 정도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횟수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 아니면 하루에 세 끼, 또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간헐적 단식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 조상 대대로 보면 하루 세 끼를 많이 먹어왔던 이유가 배꼽시계라고 하죠. 췌장의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 3번 정도 분비를 하는 것이다. 물론 나는 5번을 먹을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하루에 먹을 양을 너무 쪼개서 먹게 되면 췌장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한 번 정도로 먹게 되면 췌장이 너무 한 번에 과다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3번 정도 적은 양을 먹게 되는 것이 가장 췌장의 분비량이 효율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에너지를 덜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한 번 먹음으로써 오히려 더 우리 몸에 과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을 제가 꼭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아침에는 음식을 꼭꼭 씹게 되면서 위에 워밍업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씹게 되면 턱이 위턱을 쳐주기 때문에 뇌에 자극을 줘서 이제 내가 일어날 시간이다. 그래서 코티졸이 분비되면서 이제 뇌가 활성화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위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췌장도 효소를 분비하려는, 이게 다 준비를 해놓고 해서 에너지를 훨씬 적게 쓰는데,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은 효소가 분비가 계속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내 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분비가 되어서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써지는 거고요. 아침을 먹더라도 급하게 먹게 되면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많은 에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급피로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천천히 하루에 3번 나눠서 먹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먹는 양은 이제 자기 위 크기가 있기 때문에 위가 받을 수 있는 양을 어느 정도 아실 거니까 한 70% 정도만 채운다. 약간 좀 아쉬운 정도로 밥을 먹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과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위산이나 췌장의 효소나 담즙의 효소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또 다른 데서 받아와야 되는 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먹는 음식은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뭐가 좋다더라 홈쇼핑에서 뭐가 나왔다 하면 이때는 이걸 좀 많이 먹고, 다른 TV에서는 나오니까 이걸 또 많이 먹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불규칙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호르몬을 하나를 가지고 조절한다고 이해하시면은 이 복잡한 호르몬을 우리가 다 조절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자체에서 알아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냥 뭐 야채도, 그리고 뭐 밥도, 그리고 한 번씩 고기도 이렇게 골고루 드시는 게 좋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을 편식하는 것은 한쪽의 어떤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대신 좀 더 이제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의 몸이 알칼리라면 고기를 좀 드셔도 좋지만 상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화 스트레스에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 나쁜 말도 많이 듣고 먹는 음식들도 가공식품이 많다 보니까 이 가공식품에서는 화학 첨가물들이 혈류를 가지 않고 림프로 빠지게 되겠죠.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림프로 빠지게 되면 림프가 오염이 되고, 이 림프는 원래 알칼리 성분인데 림프가 오염되면서 이 찌꺼기로 인해서 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산성으로 바뀌는데 고기를 계속 먹게 되면 이 고기는 대부분 산성 음식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몸을 산성으로 하게 되고, 산성화되면 이 산성을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와서 탄산칼슘이 림프 오염을 중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골다공증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가공 탄수화물은 좀 절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카페인 섭취도 이게 부신을 너무 자극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커피라든지 콜라라든지 초콜릿 이런 카페인 이제 섭취도 나의 부신 상태를 보고 섭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기류는 가급적이면은 방목된 고기를 먹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산화가 돼 있다면 안 먹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몸이 알칼리성이라면은 고기 섭취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 고기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게 가둬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 소라든지 어린 돼지라든지 전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근육 내에 지방이 엄청 쌓여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지방이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고 근육 내 지방이 있는데
근육 내 지방이 가장 좋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근육을 안 썼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소고기라든지 이렇게 마블링이 되어 있다. A2 플러스의 좋은 품질을 이해하지만 실제는 그 송아지는 가둬진 곳에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 가장 질이 안 좋은 고기다. 그래서 가장 비싸게 주면서 가장 몸을 안 좋게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축류를 먹을 때는 좀 조심해서 먹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먹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이런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서 그 음식을 꼭꼭 씹고 그리고 먹기 전에는 항상 감사할 마음을 내고 이제 먹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음식을 마무리할 때도 자기가 담았던 이 음식은 남김없이 먹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이 음식물 쓰레기가 결국은 우리 또 지구 환경을 더럽힐 수가 있고 에너지 낭비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먹은 양을 적당량을 해서 하는 것이 한 번의 식사가 자기한테 엄청난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올 수도 있고 좀 더 나쁜 에너지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 에너지 흐름을 보면 입력이 있고 저장이 되고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입력이란 것은 두 가지죠. 산소, 공기 들어 마시는 공기와 들어가는 음식인데요. 이 들어가는 음식이 나쁜 것이 들어가면 실제 저장될 게 별로 없고 설사로 되고 림프 오염이 되게 되겠고, 그러면 먹은 것이 실제는 없다 보니까 대사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가 실제 없다 보니까 계속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영향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잠을 잘 못 잔다 이러면은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내가 몸을 결국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가 몸을 쓰려고 하는 것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쓸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은 음식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을 통해서 배달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것이 진정한 자기 행복을 가져다주는, 결국 그래서 봉사가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통찰 음식의 첫 번째 시간인데 그만큼 밥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함을 인지를 하시고 좀 더 음식이 내 앞에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그리고 남김없이 먹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시면 좋은 음식이 여러분의 몸에 하나의 에너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